안녕하세요. 로아나의 러블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저도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만나 뵙게 됐던 여러 분야에 계신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저희가 꼭 빼놓지 않고 얘기했어야 되는 주제가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각자에 계신 자리에서 어떤 준비, 어떤 대책,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나라는 게 저희가 꼭 얘기했어야 되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는 것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혼란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솔루션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쵸? 그래서 그래도 전문가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쓴 내용에 조금 더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는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적으로라도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제이슨 쉔커이고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다. 이 중 유로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블룸버그, 경제 전문지죠.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이시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자책 1위를 한 책이에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을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노동, 교육, 보건, 공급망을 비롯한 15가지가 넘는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 기회가 무엇일지 탐색하기 위해서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공인 미래학 프로그램 연구, 강의, 훈련 자료들을 토대로 쓰였으며 이 책의 일부 주제나 내용은 나의 다른 미래학 저서에서 가져왔다. 정말 코로나19가 모든 삶의 영역, 일, 교육, 경제, 어디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18개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예측을 했어요.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 재정, 부동산, 농업, 공급망, 미디어, 국제관계 등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했거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정말 가장 저희를 위협하고 있는 곳은 일자리죠.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큼 다가온 원격 근무의 서막.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년 전 내가 2007년 맥킨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킨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2009년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를 설립할 때 이 같은 원격 근무 환경으로 만들려고 했다.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없었고 마련할 계획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나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즐거운 것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 낫다라는 모토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야 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겪는 지금에선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다.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며 관리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 이미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 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이 노동자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먼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직업이 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시설, 제조업, 농업, 유통망, 그리고 그 외에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지식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이며 기술, 금융, 여타 분야의 많은 산업군이 여기에 속한다. 사무실 밖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직종 외에도 필수 직업의 사무, 행정, 경영 인력들 또한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력 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말 그대로 그 외의 노동자들이다. 불행히도 이 부류의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가 없고 이런 노동자들을 필수 인력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서비스 기반의 일들이 대표적이다. 식당과 술집, 영화관, 카지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 숫자로 따지면 정말 많은 수의 일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현장 업무 인력으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가 한창인 2001년 나는 종업원이 없는 식당에 앉아 오래도록 주문을 기다려야 했다. 식당 서빙 일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생활을 유지할 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은 오늘날 그러한 선택지는 사라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네트워크, 실무 경력, 전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인스타카트나 우버이츠 같은 배달 유통업이 잠재적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 먼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됐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 및 보건 분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지식 노동자와 원격 근무.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은 고용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 이런 직업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재택근무 직업이 갖는 부가가치는 분명하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시간, 연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을 줄여준다. 고용주로서는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시설, 사무실 용품 등 다양한 지출이 줄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물론 기업을 공격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거나 지식 인프라가 분산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여러 면에서 안정성이 훨씬 높다. 2009년 창립 이래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했다. 사무실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기에 따로 사무실 공간이 없었다. 재택근무에서 내가 중요하게 신경 쓰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직원들이 시간을 준수하며 업무를 완성도 높게 끝마치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 오래도록 이 같은 조짐이 보였다. 의료 서비스업,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선망의 직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예측을 또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온라인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 지금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교육은 온라인이다 라는 말을 해요.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다. 오래전부터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리라 예측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 나는 2017년 출간된 저서 Jobs for Robots에서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소외되지 않은 노동자를 육성하는 데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 중, 고교 및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로 나눴는데요. 핀테크에서 발견한 세 가지 트렌드, 금융중개 탈피, 민주화, 사용자 경험의 향상은 교육의 미래에서도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전형적인 캠퍼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이미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불경기의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 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소규모 리버럴 아트 컬리지나 온라인 교육 확대를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할 일이 생기더라도 대형 학교들은 이것을 굉장한 기회이자 자신들이 시대적 소임으로 보고 변화를 따라가거나 확대해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교육의 변화 추세는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위태로운 명문대학이라는 주제로 또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에서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만으로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정규 대학 과정 대신 빠르게 과정을 마칠 대안을 찾거나 꼭 교육적 가치 때문에 명문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학교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엘리트 교육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교육을 통해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격 교육을 하면 네트워크는 훨씬 더 느슨해진다.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들은 온라인 과정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1910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와 학위 프로그램의 비용은 하버드 대학의 정규 과정 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규 과정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하버드 대학이지 않은가. 하버드 대학만이 온라인 강좌, 원격 수업,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수업을 듣는 이유 중 교육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온라인 강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강좌가 네트워킹이라는 엘리트 기관의 가장 큰 잠재적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온라인 강좌든 원격 강의든 혹은 오프라인 혼합형 강의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육의 미래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학비가 너무 비싼 일부 고급 교육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라인 강좌에 네트워크적 요소를 넣어 구상하고 설계해 제공한들 온라인 강좌만으로 영향력 있는 교수, 이론가, 수상자 그리고 훗날 미래 지도자가 될 동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교육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뿐 아니라 명문 대학들의 학비 또한 약간의 가격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 밖으로 대체할 만한 경험을 찾아 나설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듣는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 보듯 수강하는 자녀들을 보며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라. 이는 예상할 만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이제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온라인 강의는 사실 온라인 강좌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리더십에 대한 예측이에요. 리더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저자가 적어 놓긴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은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꼭 얘기하는 부분은 리더십이에요.
신입부터 임원까지 많은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리더십에 관한 질문들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격 근무가 되고 재택 근무가 되면 리더십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또 저자가 얘기를 해요.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지속할 변화 또는 잠재적으로 빠르게 달라질 변화를 두고 일자리의 미래라 한다. 리더는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앞으로의 변화가 리더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재택근무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재택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2배가 되었고 이 같은 증가세는 주춤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택근무가 거의 필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주도성을 갖고 그리고 또 멤버들이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멤버들을 관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의 성과나 또 자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에필로그의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글이 짧게 있는데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일일 것이다. 보건 전문가와 공중보건 정책 당국이 강조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분야의 예측들을 보면서 사실 모든 인더스트리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팁을 얻고 그리고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했듯이 지금으로서는 먼저 정말 건강이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안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아나의 로블리였습니다. 바이.